네, 8월 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오늘은 1시간 먼저 시작합니다. 너무 바쁜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원래 규정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발한다는 점을 애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이후에 처음 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약속 지켰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종 병기 김병기 약속을 지키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 첫 출연이시라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예. 하나는 녹화였기 때문에 녹화였기 진짜 때문에. 방송으로 예. 나가는 건 처음인 예. 것 같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과의 약속은 확실히 지키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현안 위주로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간밤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그만두고 그리고 탈당도 했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차명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차땡땡 씨 이름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사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대표로서. 이게 이제 팩트가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로 뭐 아직 뭐 본인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간단치 않은 문제죠. 무조건 아주 위중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1번, 2번 단호하게 이런 처리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의를 갖다 당대표께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아니 뭐 탈당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형식적으로는 예. 그 형식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탈당이 된다면 그럼 반드시 탈당으로 처리를 갖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 이게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탈당으로 처리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뭐 징계 같은 것들이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권향엽 대변인께서 기자들에게 돌린 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본인이 일단 탈당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대표 차원에서 지시한 윤리감찰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의 조사보다는 경찰 단위에서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을 근데 그건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탈당한 상태에서 윤리감찰단을 통한 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윤리감찰단의 조사보다는 이제 사실 여부. 예. 예를 들면 이제 거래 내역서 같은 거를 좀 거래 내역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네. 복잡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을 탈당하게 된 그 경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그 경위에 대한 설명. 네. 그러니까 뭐 거래 내역서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면은 그건 되는 것이고. 거래 내역서를 갖다 제출하지 못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읽어드리면 원래 조사 중이었는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청래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예. 조사하는 거는 중지되죠. 네. 그건 뭐 조사는 당내, 중지된다. 그렇지만 비상징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별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징계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근데 일단 꼬리 자르기식 탈당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고 이게 지금 당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단호하고 그리고 저 원칙대로 무조건 원칙에 예. 입각해서 이건 처리를 해야 된다고 건의하겠습니다. 일종의 출당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포함입니다. 출당뿐만 아니라 예. 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더한 것도 네. 근데 이춘석 그래서 위원장 팩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팩트가 중요합니다. 팩트가 중요하다. 그럼 팩트를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 차땡땡 씨라는 명의로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실명도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의 해명으로는 이 주식 거래 자체를 보좌관의 휴대폰을 네. 예. 보좌관의 휴대폰을 직접 가지고 본인이 잘못 가지고 들어가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뭐 납득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팩트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팩트가
복잡한 팩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건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팩트가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팩트가 나올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경찰에서도 어쨌든 경찰 갈 필요 없이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뭐 혹시 바로바로 뭐, 확인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윤리감찰 통해서 당내에서 그렇습니다. 조사는 못한다.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징계라든지 이런 건 행정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의 그런 벌들은 이제 그런 형법상의 그런 걸로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예. 행정벌이기 때문에 행정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경찰 조사가 물론 중요하죠. 네. 근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자유 판단이고요. 네. 그 판단에 또는 그 소명에 따라서 그걸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거는 대표께서 그런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팀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차명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정법상으로도 상당히 위중한 형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직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일단 그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인선된 법사위원장입니다. 이춘석 위원장은. 귀가 잘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본인이 사임했으므로 후임 인선은 오늘 중으로 착수합니까? 네, 저 비상 상황인 만큼 네. 이거는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칫 약간의 이렇게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우려입니다.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후임자는 이 원내대표가 이제 인선을 갖다가 하는데요. 네. 일반 선발 원칙에서 좀 벗어나서 네. 가장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노련하고 경험 많고 네. 그다음에 개혁적인 그런 분에게 위원장을 맡아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 1시간 전쯤에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내용을 지금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 검찰 개혁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 누굽니까? 네, 이 당내에서 추천을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법사위원장이요? 네. 아니요, 해가지고 제가 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어. 가장 노련하고 예. 저분 정도면은 지금 이 혼란 상황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출범 초기 그때는 그렇습니다. 당 대표님 그러니까 출범 초기에 이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예.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정책이나 이런 거에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여러 예. 가지로 예. 경제분과장에다가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에다가 법사위원장에다. 굉장히 중진 의원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이걸 갖다 신속하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보나마나 정쟁화 시킬 테고요. 네. 그 야당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검찰 개혁이 영향을 받지 않을게끔 네. 가장 누가 봐도 저 정도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런 정도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분을 갖다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차제에 본인들에게 넘겨라라는 주장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도둑질했다고 강도한테 살인마한테 그것도 연쇄살인마예요. 예, 연쇄살인마다. 예. 예. 그건 말 같지 않은 얘기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 안에서 법사위원장을 신임 인선을 하는데 오늘 중으로 정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입법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개혁 의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본회의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요. 네. 최종적인 본회의가 지금 21일 정도로 만약에 비정이 된다면 네. 21일 날 본회의가 선발이 돼야 그다음부터 법이 그렇죠. 예. 또 이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본회의 전까지 근데 다른 때 같으면 뭐 본회의 때 임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이 건 자체가 예.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막 갑론을박하고 누구냐 막 하마평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으면서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네.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신속하게 그러니까 내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신속하게 내정을 하시겠다. 네. 일단 지금은 어쨌든 7월 임시회는 끝났으니까 8월 네. 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법사위원장을 선임하고 투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투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될지 많은 국민들께서는 궁금해하시는데 뭐 김용민 위원장 뭐 이렇게 김용민 의원 추천도 되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여러 어떤 분들. 분이 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면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거래한 주식들이 사실상 AI 국가대표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다. 그것도 특정주 같은 경우에는 5개씩 분할해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상당한 상실감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킨 것인가에 대한 자괴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 굉장히 좀 그 여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탈당으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너무나 명징한 자료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더 팩트가 수사해 준하는 사진을 찍어버린 거거든요. 증거를 딱 포착한 셈이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는 특히 이제 본인 해명 가운데 이거 절대로 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땡땡이라고. 예. 그걸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곤혹스러워하죠. 대표님은 매우 곤혹스럽다. 예. 그러나 하여간 이 문제는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가 소폭 네. 뭐 일부는 이제 많이 하락고 어제는 또 주식 시장이 좀 정상화되었다라고 보기도 한 저는 주식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크다. 네. 이런 비판이 있어서 네. 어제 나온 것은 정책위 의장 그이죠. 그 한정희 의원 발로 나온 얘기는 다시 50억으로 원위치 한다. 윤석열 정부 때의 기조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정희 아니요. 한정의 그 정책위 의장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네. 의견을 많이 다양하게 청취하겠다. 네. 이렇게 네. 얘기는 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다시 윤석열 정부 때 50억 기준으로 그냥 가는 걸로 되는 것 같던데요. 초반에 대표님께서도 다시 논의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논란이 되고 이게 결정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살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10억에서 50억까지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결정을 할 때 일부의 이제 우려와 달리 그런 거와는 달리 이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네. 뭐 국정기획이 뭐 논의가 충실했냐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이렇게 해가지고 긴밀한 협의하에 네, 그것들이 네. 어느 정도 논의된 다음에 이제 발표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이 일이 있을 때 묘하게 네. 저희가 관세 협상이 아주 거기에 올인하는 때였어요. 네. 그 정부나 이런 뭐 우리 당정대가 모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저희는 의견을 갖다가 다 전달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일부 분들의 오해와 달리 저희 다 이 민심까지 네. 여론까지 전부 다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그다음에 특히 대통령 비서실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금방 바꾸고 이러면 더 혼란이 있거든요. 네. 이게 한번 이제 지금은 이제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는 대로 또는 기조를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 세 번은 못 바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대통령실에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스탠스가 그렇거든요. 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좀 저희는 의견을 전달했으니까요. 좀 네.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심사숙고한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받아서 원내 차원에서 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받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그 말씀이십니까? 과정에서도 이제 긴밀한 이제 협의가 예. 논의가 있을 겁니다. 정책위 의장이 이제 새로 선임됐으니까 정책위 중심으로 지금 네. 할 예정이고 저희 그 의원들이나 또는 예. 당의 의견들 이런 것들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냐부터 시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 네. 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라라는 당부가 지금 댓글창에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어쨌든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원내에서 다시 숙의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10억으로 가는 원래 개편한 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그 50억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것도 조만간 그 의견이 결정이 다 있는 거죠. 예, 예. 그 두 의견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정리 종합되는 겁니까? 당의 당의 의견을 전달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아직 당의 의견도 네, 정책위에서 확고하게 나온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쯤으로는 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그 의견도 의견을 갖다가 전달한 다음에 협의를 중간에 계속하겠죠.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결론을 갖다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근데 지금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여의도의 체감과 동여의도의 그런 온도가 좀 많이 다른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서여의도와 동여 증권가와 그렇습니다. 네, 여기 국회 주변과의 네. 이제 기온 차가 상당히 있다. 이제 이런 네.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지금 뭐 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워낙 그 주가 종합 주가 지수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이슈라서 특히 이제 네. 개미 투자자들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근데 저는 10억 이상 투자하는 분들도 개미 투자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튼 뭐 그건 기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 쟁점이 있고요. 또 하나 그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당초에 그 7월 임시회에서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급거 방송법이 올라가서 방송법은 이제 세 가지 방송 3법이기 때문에 네.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다 한꺼번에 처리될 수가 없어서 끊어서 가야 돼서 살라미로 가야 돼서 아마도 이것은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스타트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 순서는 왜 바뀐 겁니까? 바뀌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있을 때 논의 과정에서 최종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논의는 다 논의 과정이 되겠죠. 네. 그 노란봉투법을 먼저 하자, 3법을 먼저 하자 이런 논의가 다 있었습니다. 네. 논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논의할 때 제일 이제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장님께서 네. 여야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의견이 반대냐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느냐 그걸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오래 다뤘던 그렇게 제일 문제가 됐고 제일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한 법이 사실 그 세 개 법이죠. 특히 이제 상법이 1차 통과됐으니까요. 네. 두 개 법이 있는데 방송법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법들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 법을 어느 걸 이렇게 먼저 하느냐. 근데 그 법이 예를 들어 상정이 안 됐다. 이런 문제가 다릅니다. 그건 문제가 다른 건데 네. 이미 법은 상정이 다 됐거든요. 네. 그러면 20일 안에 다 통과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 20일이 아니라 그 중간에 지금 그 학예 휴가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서 그렇지 사실 이게 계속되고 그랬으면은 며칠 내로 다 통과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의 선우를 따지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이 덜 중요해서 지금 두 번째 배치되고 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다. 그렇다면 상법 같은 건 정말 중요한 법들이거든요. 그렇죠. 그에 못지않게. 근데 그건 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잡아서 하느냐 이거는 뭐 당내 전략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됐으면 모를까 상정이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 5대 개혁 입법안들이 8월 안에는 다 처리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저희가 그 민생법 5대 개혁법 이걸 갖다가 그토록 8월로 잡아서 지금 시한까지 못 박아가면서 몰아붙이는 이유가 있거든요. 일부 분들은 지나치게 지금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8월 달까지를 저희가 비정을 했기 때문에 8월 달까지 민생에 관련된 중요 법들은 다 통과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몰아붙이냐면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로 중요한 법 중에 하나 검찰개혁법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 검찰개혁법에 온전히 올인을 하려면 네. 지금 8월 달까지는 다 시키고 그거에 따른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지. 네네. 그게 그래서 그 선호 배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짜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노란봉투법과 상법 이게 그러니까 경제법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합쳐졌을 때 또 이 시너지 효과를 갖다 또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리특위와 관련해서 어제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청래 대표는 이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6 동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야당들이 왜 포함이 안 됐을까에 대한 그 의구심도 있고 이런 상태라면 이준석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45인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에 갔던 네. 내란에 찬동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이게 처리가 되겠냐라는 국민적 그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의원에 대한 징계가 윤리특위에서 좌우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 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1년 2개월 동안 구성이 안 됐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전 원내대표의 지도부에서도 이걸 다 못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런 교섭단체 간 합의를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원을 갖다 일정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합의를 안 해주죠. 예. 그러면 이게 교섭단체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 국회의장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이걸 요청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섭단체 이거 구성도 못하는 위원회를 구성도 못하는 국회의장의 불명예 같은 것도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전 21대 하반기에 그 교섭단체가 6대 6이었어요. 예. 그렇게 된 게 합의를 안 해주죠. 예.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주죠. 그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했는데 이걸 할 때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상정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계속 둘 거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과 의원총회에다가 그 의원총회에다 사전 보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사정을 아니까 전혀 그러니까 반론이 없었죠. 그리고 의총에서도 다 이게 결론이 그렇습니다. 난 상황입니까? 당연히 예. 보고를 했죠. 예, 예, 의총 보고하고 의총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의총에서 예. 다른 반론이 없었고요. 다른 반론 일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일체 없었습니다. 예. 당연히 없습니다, 사실은. 반대 토론이 일체 왜냐하면 없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걸 상정하지 맙시다. 뭐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은 당연히 뭐 산전적으로 보고를 했었고 예.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걸 자유투표 시켰어요. 당론 투표 안 시키고 네. 혹시 이렇게 있을까봐 그래서 자유투표에서 일부 저희 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정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상정을 갖다 저는 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정을 안 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상정하면은 이게 부결될 수 있습니다.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와 그 여론과 여론에 의한 게 바뀌었다. 근데 여론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그러면 상정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걸 딱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거냐?
아 그렇지 않다. 이거 국회법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손을 대자. 예. 국회법을 갖다 바꿔서 법을 바꾸자 이거를. 예, 법을 그러니까, 바꿔서 예, 그러면 이게 비교섭 단체가 들어갈 수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은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예. 국회법상에 안 돼 있으니 그럼 오케이 국회법을 명확하게 하자. 네. 명확하게 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바꿀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의견들을 내서 지금 그 조국혁신당인 거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조국혁신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개정안을 갖다가 지금 발의를 했는지 할 것 같고요. 네.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도 그러면 그걸 살펴보고 개정안을 갖다가 한 다음에 법을 바꾸자 일단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 그 시스템을 바꿔서 하면은 뭐 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면 관련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카메라에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사면과 관련된 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의견을 갖다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로부터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네. 본인들이 먼저 보낸 게 아니라 대통령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그 명단을 보낸 거다. 물론 당 차원은 아니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게 그러면 민주당도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사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 이런 걸 살펴봐달라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그 원내대표이신 김병기 공식적으로 한 거 없습니다. 대표에게 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연락을 해서 사면 요청하는 명단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라는 것을 일체 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받은 거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받은 바 네, 텔레그램 없습니다. 받은 바 없다.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그러면은 일체 없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으로부터 지금 저희 사면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네. 갖다가 검토해 주셔라. 예. 이런 건 얼마든지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전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자기네들 뭐 그런 정치인 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보내지 말아야죠. 네.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뭐 민생을 위한 사면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부정부패 정치인들에 네. 대한 사면 복권을 요구하고 있는 거 본인들이 아닙니까? 보낸 사람이 부정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부분에 가장 부정부패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보냈다. 여하튼 그러면 사면에 대한 기본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이제 그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나온 또 채널A 보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사면은 없는 걸로 검토 중이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 부정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님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예. 그럼 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의견, 예. 이 모든 그러니까 뭐 긍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얼마큼 해야 된다. 이건 이미 대통령께 다 올라가 있는 안들입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거기서 이제 결정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검찰개혁안이 통째로 유출되었는데 네. 이 검찰개혁안 유출은 누가 한 것이며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하고 계신지 여쭙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제가 엄청나게 혼나고 있어가지고 네. 예. 검찰 개혁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예. 이게 강한 워낙 큰 건이고 워낙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열망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게 강할 수밖에 없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이 그 안대로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대로 될 수도 있고 그 안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안일 거지. 당의 뭐 그게 유출이 된 그 안이 당 그 하나의 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통합된 네. 지금 뭐 죄송합니다.
그 통합된 그리고 이게 결정된 통일된 안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안들이 저 이제 논의에 붙여져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얼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떤 얼개가 이게 그러니까 당의 안이 나오고 예를 들어 법무부라고 할까요? 그 정부의 네. 안이 나오고 그 이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그 국민들 이런 시민단체든지 일반 이제 여론의 안이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안을 가지고 근데 야당에 반대하던 뭐 반대 아니던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작업을 갖다가 해서 신속하게 끝내야 되겠죠. 그 이현주 최고위원이 방금 전에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당의 검찰개혁 방안이 통째로 언론사로 넘어간 건 개혁 의지를 흔들려는 방해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최고회의가 있으니까요. 네. 최고회의 끝나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네. 이건 뭐 당 대표께서 이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가 결정하셔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생기면 그때는 그럼요. 어떻게 예, 돼야 됩니까? 그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흘렸는지에 대해서 진상 조사가 되면 네. 관련해서 책임 거기에 범위가 따른 뭐 규정이 될 것이다. 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안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러게요. 그게 질문이 많았습니다.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